오늘은 저희가 청주시 의원님들 세 분 모시고 특별호로 한번 꾸며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오셨는데요. 저희가 실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섭외를 진행을 했으나 이게 좀 조율이 잘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함께 모신 세 분들 좀 각자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자기소개는 자기가. 네, 정재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엽 청주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연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요, 지역구. 지역구는 흥덕구 가격 복수위원입니다. 네. 와,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지금 도건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간의 의정활동 어떠셨는지 조금 짧게. 저는 2년 동안 활동해온 것들이 지금 다사다난했다라고 한 줄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보좌진으로서 옆에서 봐왔던 시도위원님들의 모습들은 그냥 하나보다 기동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긴 하지만 이 정도였나라고 실제 제가 하다 보니까 부러웠고, 또 초반에 그 2년 중에서 특히 1년 동안에 좀 스펙터클한 시청사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이콧,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고소고발건도 있었고, 그래서 심신이 좀 많이 다사다난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한 2년이기도 했고, 또 나름 또 시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해와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2년 동안 달려온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입니다. 다음 두 분은요. 반성 말고요. 자랑해주세요, 자랑. 네, 박승천 의원님. 강하기 전에 우선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이 먼저 반성부터 해야 돼요. 네, 국내 의원을 한 분도 섭외하지 못한 이 서버예요. 네. 저희가 아직 쪼렙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의회라는 곳이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곳인데 갈등이 제일 많았던 곳이 아니었을까. 2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에 좀 이상이 반성하지 말라는데 반성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 어쨌든 그거 하나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자라는 생각은 항상 해와가고, 또 지금까지도 아마 두 분 의원님들도 의회에 자주 오시지만 매일 출근하는 의원으로 4년 한번 보내보자 했고, 네, 맞아요. 저 의회 갈 때마다 뵙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국도에서도 뵙기도 하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현 의원님. 네, 이 정혜수 의원님이 느끼신 걸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사실 관련 정치 쪽에 보좌진 활동도 좀 했었고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지만, 이게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그 시도의원, 기초광역위원회 업무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사실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다사다난하긴 했었죠.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이슈들도 있었고 하는데, 참 그래도 좀 정리해보면 많은 경험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잘 발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경험 통해서 조금 더 시민분들께 좀 동의받는 의회로 갈 수 있는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심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랄까 아니면 방법이랄까 이런 거를 조금 누가 조언을 좀 하는지, 아니면은 의원 개인의 관심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작점이. 그 찾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듣는 것도 있지만 활동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직접 찾고 연구. 네. 그 의원들이 맨날 행사장이나 이렇게 다니는 것 같으면 되게 공부 많이 해요. 그 질문 있지 않았어요? 기다려보세요 일단. 조배님이 발표하는 거는 네. 시작은 이렇게 된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바스타니언처럼 그 드물바지 관리 조례를 하나라는 일을 지금 예정을 하는데 오늘 예정인데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뭐 아까 지금은 이제 담배꽁초 일단 투기 관련해서 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전국에 없더라고요. 있으면 그냥 컨트롤C 컨트롤 네. 사실 죄송하지만 조례가 괜찮습니다.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필요하다라면 그것도 뭐 근데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기준이라는 건 지금 사실 누군가에게는 이제 본 적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억제할 수 있는 첫 시작이 어려워요, 진짜. 그 부분이 가장 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위원처럼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일한 MZ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조례 관련해서 되게 전 정재 의원님 궁금했던 게 여기 숫자가 띄어져 있어요. 지금 세 분의 머리 위로 조례 제가 확인한 거는 10건이셨어요. 그래서 많으신데 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세 가지 같은데요. 뭐 이제 아이디어 구상인데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 구상이 있을 것이고 뉴스라든지 뭐 이슈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사실 이제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셋째는 좀 타지자체 이제 시도자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제가 일단은 주민분들이 좀 되게 아이디어 주셨던 건 제가 이게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고문 변호사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리 고문 변호사일지 이제 청주시에서 이제 법무행정이라든지 그 변호사 사주에 관한 이제 기준이 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의원실에 있어서도 좀 했었던 거지만 저희 요창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소각장이잖아요. 소각장인데 이제 그때 뭐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사실 이제 김현장이라는 불지에 이제 법을 선임을 해서 상당한 이제 행정력이라든지 법무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또 훌륭한 변호사분들 이제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대책위원회라든지 이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산군 의료 폐기물 그 처리장 이제 저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금산군에서 김현장을 선임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금산군 담당 당시 팀장님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와 김현장 다르다. 그 이래가 가니까 어찌됐건 그 변호사 몇 분이 와가지고 그 솔루션을 하고 저기 주민 의견을 받고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엄청난 백업 자료들이 붙으니까 자기가 너무 해보니까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게 사실은 이 법무 소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돈의 논리가 이제 맞는처럼 엮여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의 이제 건강권이나 재산권에 이제 지켜야 되는 이슈인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몇 억 막 수십억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로펌투아님이라든지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이제 시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분들이나 그 반대대책위원회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저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주민분들이 정말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오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조금 안타까운 뭐 시민 참사라고 하는 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것만큼 좀 빨리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정말 이제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체 주관은 불분명하더라도 이제 정말 재발이 없어야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좀 그때 시에서도 조금 이제 걱정은 있었죠.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성은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타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좀 즉시성이나 시의성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슈는 조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타지자체 분들이나 이런 조금 뭐 수지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난임극복 지원조례라고 해서 그때도 좀 부침도 있었는데 사실 너무 이제 저희가 국면한 이슈이고 근데 지자체별로 이제 앞다가 투어 그런 지원조례라든지 지원책을 마련은 하고는 있지만 청주시에서는 그런 근거도 좀 미온적이고 그래서 그냥 부처에서 하는 사업 이제 매칭하는 수준에서 좀 비치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렸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너무 미온적이다 그래서 좀 근거를 마련해보자 뭐 크게 세 개의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실 때 그 정책지원관님들은 좀 많이 도와주시나요? 굉장히 많은
잠깐 멈칫하셨. 이게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셨던 거 아닐까? 제가 먼저 할까봐 어필적인 대화일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뭐 간단히 그냥 도움이 많이 되시나 봐요. 저는 네. 정대호님의 직업발이 근데 좀 술 한 번씩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동 발의자를 구하잖아요. 네. 그런 공동 발의자를 섭외하는 과정이 쉽게 내 거에 오케이해줄 동료위원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정말 진심으로 설명하고 진심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지. 그냥 전체 다 뿌리고 여기부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보여가지고요. 그래요? 응.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던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명만 찾아가. 진짜요? 같은 경우는 설명 다 하고 아예 거기 서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끼리 얘긴데 만나기가 어렵대. 어려운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인 받을 벤츠를 출연하는 게스트로 오세요. 그렇구나.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기도 한 건가요? 그리고 이게 응. 그 조례가 상임위에 있는 분들한테 네. 서명을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뭐 규칙이나 있지 어. 않지만 관례상. 그분들이 심의를 그쵸. 어차피. 그분들도 빼고 일매나 보면 받을 수 있는 그럼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동안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하는 그 접근도 너무 훌륭하고 저 하나 좀 제안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단톡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건데 그냥 다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방식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제안을 그런 하면 뭐 방식도 수용할 괜찮은 것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들끼리 사이는 안 좋아도? 그러지 마. 사이가 안 좋다고는 얘기 안 했어. 사이 안 써요. 그럼. 이렇게 뭐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의원님과 얼마나 친하신데요. 저희가 머리떨이 할 때마다 두 분 이렇게 정답게 해. 그거 제일 궁금해. 둘이 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짝꿍이랑 이렇게 친해요. 근데 늘 웃으면서 두 분이 대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날도 되게 그런 날만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정다우셔가지고 대표적인 거는 그거 있죠. 아무래도 앞자리니까. 맞아요. 어떤 볼펜 쥐고 있고 그런 거 알죠? 그럼. 근데 그 5분 전에 발언 있잖아요. 5분 전에 하셔. 세 분은 당연히 직접 쓰실 테고 대부분 다 직접 5분 자유 쓰시나요? 발언. 이른바 네.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본인이 안 쓰는데 읽기만 하는 의원이 그거 근데 그렇게 의심하시는 그게 아니세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기 언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신 분들이 있거든 우리가 보기엔. 난 모르겠지만 보통 자기가 최소한 초안이나 세 분은 직접 쓰시는 걸로. 네. 좋아하는 지원가. 주제를 던지죠.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하고 싹 다 갖다 놔주고. 근데 이제 지원관님이 자발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주제를 던져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이런 내용을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하죠. 네. 내가 초안 쓰고 이제 피드백 더 보완해서 다시 돌아오는. 두 가지 다 글쓰기에는 굉장히 네. 좋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의원으로서 하루를 보내시는 하루를 짧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일정표를 공개를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볼게 하는 건 아닌데 일정이 늘 이렇게 좀 빡빡해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이 제가 이제 평택구 가변복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가변복대 이동에 이제 그 직능단체라던가 직능단체가 아닌 또 다른 뭐 일정들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결합을 해서 하는 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회기 때 는 이제 공식적인 의회 의정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역, 그 다음은 뭐 행사장은 필요한 행사장을 가긴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승찬 의원이나 정재훈 의원도 열심히 하는 이렇게 상위권에 속하는 의원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있어야지만
그 힘이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짬짬이는 하려고 하는데 매일 출근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출근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대요. 책임을 있고 현장에 가고 하잖아요. 사실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들이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현장을 안 가고 싶은 만큼 동네를 안 가고 싶은 만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민원이 뭐예요. 크고 작은 민원이라서 사실은 좀 어떨 때는 좀 쉬고 싶다. 그냥 의회를 짬뽕 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 또한 또 제가 감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박. 갑자기 100%로 가나요? 의원주가께 똑같이 하진 않고 저는 이제 지역에 많이 포커스로 두고 활동.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이제 의회에 가서 저는 어쨌든 비례잖아요. 지역구가 보면 청주시 시청 홈페이지도 우선 다 봐요. 거기서 뭐를 하나 뭐 심지어는 그 누가 임용된다 이런 고시까지도 다 읽고 거기 위원회 각종 위원회 회의록도 올라오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여기는 한 발짝 더 알아보시면 사실 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 보내고요. 그것도 굉장히 바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미팅 공무원분들하고 일단 미팅이 있으면 거의 편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편이라서 그렇고 민원인 분들도 그냥 죄송하지만 주차하기 편하니까 의회로 와주십사 딱 의회 와서 끝내.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부탁하면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오라고 하는 민원인 별로. 시민들이 의회에 한번 가는 게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70년대생과 80년대생은 의정 활동이 좀 다르다. 과연 90년대생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저도 처음에는 의외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 옮기기 전에는 예상치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보좌진을 하면서 이 관련 일을 배웠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익숙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각자 이제 스타일도 다르고 지역 특성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창인데 오창에서 의회 나오려면 내비를 하나 그쵸. 민원인이 저를 미팅하기 위해서 왕복 거의 1시간 20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 위주의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의회 내에서 사무실에 내에서 좀 푸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조금 제가 최대한 일부러 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또 현장 공부도 가고 또 이제 전화로 들었을 때 사진 들었을 때랑 또 현장 갔을 때도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뭐 옆에 뭐 주민분들이 말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이제 의회에서 하시는 게 익숙하고 조금 더 그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 위주로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이제 뭐 횟수적인거나 그런 장소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또 의정활동비 얘기해요. 의정활동비 말고 다른 수입원이 있으신지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도 포함이 될 거고. 아니 그 저기 승승팜. 아니 그거는 거의 지금 시의원 되고 나서 매출이 0원이에요. 뭐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건 없고 전 대신에 제가 이렇게 뭐 가정에 이런 하나 못 갖다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배우자가 지금 가정 역할을 하고 가정 역할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돈 가정의 수입의 주 수입원이 되는 자포리라서 네, 여기 의원 활동하기 전에 그 주변은 훨씬 적었지만 사실 대외적인 활동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정에 보탬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늘 빵꾸입니다. 별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동하는 준비라던가 사람들 만나면서 뭐 거의 덧치죠. 요즘 생활은 덧침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들. 모습을 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서 이렇게 카드값이 날라오는지. 의정비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이제 보좌진 때 뭐 선배 보좌진 기초위원 하는 분이 아니 대리를 뜬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투잡을 한다. 왜냐면 그분 가정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정 지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시간 쪼개서 대리를 한다고 지금도 현역 의원이신데 사실은 이게 건강하진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시민 대비 별로 없는 소중한 이제 부모의 기회를 얻은 분들인데
정말 이 생활적인 것이 소화가 안 돼서 이제 투잡을 뭐 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취침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의정에 대한 공부라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조금 더 생업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돌발 상황도 있고 또 고정 지출적인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저도 처음 몇 달에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용돈도 좀 받았고 저도 이게 좀 적절한 건지 좀 계속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저기 해외에서 네. 정답. 민감했네요. 언제나 정현숙 의원님 쪽에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라고 해야 시민의 눈높이하고 약간 이렇게 좀그 내부에서 저는 해외에서 가되 잘 갔으면 좋겠다 이 주의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저희 치연을 또 세비로 또 나가 막 이런 시선들도 있으니까 약간 중간에 이게 시의원님들을 이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저기 어디 현장 뭐 찾아가고 이런 거를 오히려 늦는 바람도 비싸져요. 그런 부정행동이 약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세 분 해원수 매년 가셨는데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 돈 내고 갈만하다 하고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하신 것처럼 약간 그 준비 과정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냥 어디 패키지처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정말 가볼만하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도 가는 게 좋다. 제대로 가야 된다의 주의지. 저희가 막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보여겠지만 아닙니다. 몇 개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많이 느끼는데 이제 장하수 의원님도 말씀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례나 뭐 정책화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저희 할머니에서 뭐 전반기 때 그렇게 실제로 조례화 되기도 했었고 저도 정책 제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저희는 연찬에 꼭 한번 궁금했던 게 왜 청주시는 그렇게 제주도를 좋아하나? 맞아요. 제주도 솔직히 요즘 안 가보지는 않을 텐데 가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선택을 의원들이 이렇게 중지를 놓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라고요. 지난번 답변이랑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의회 사무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의원들이 원하는 곳이 가장 원하는 곳이 제주도였다. 근데 저도 아쉬움이 그 이제 한두 번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상지 선거를 했는데 복수 선택이 가능했고 전 제주도 빼고 모든 데를 선택했어요. 근데 뭐 과반수가 나오면 사실 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선관위에 위탁해서 해야겠는데 이거. 네, 뭐 실무하시는 분들 답변 중에는 제주도로 가면 중간 이탈이 어려우니까 제주도를 일단 간다. 이렇게 저희는 실제로 물었을 때 답을 그렇게 답을 하시는 실무자분들도 계셨었거든요. 동의를 하는 게 충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지역 큰 행사 빠지게 되면 사실 그 행사장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인근 도시면 갔다 올 것 같고 그것도 좀 동의는 돼요. 저 그리고 그 돈을 그냥 청주 어딘가에 뿌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주민들의 지적이 그거죠. 기왕 돈 쓸 거 우리 지역에서 써라. 청주가 아니라고 하면 좀 뭐 충주 대충 그렇죠. 뭐 충북 던해 의회 교류 차원에서도 괜찮고. 그거를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제 의장님 달라지셨으니까 좀 다른 데로 갈라나. 의장님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 입으로 했어요. 제 입으로. 네, 제가 했습니다. 세 분 다 뭐 비례의원이시니까 아니시고 이제 두 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뀌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전 국회의원 분들하고 또 같이 사실은 의원실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셨던 분들이라 새롭게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좀 굉장히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 얘기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역구에. 네. 저는 도동환 의원님 모셨는데요. 예전에 7년 정도 오셔서 아까 2016년도
지역에 처음 오셨습니다. 의원 되시기 전에를 말씀하시는 곳인. 네, 네. 제가 2022년에 지방의원 출마했고 그 전까지 2011년부터 이 주가인 상황이건데 그러면 사실 경선에서부터 이제 지금 있는 이현희 의원님을 이제 알게 됐던 상황인 거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선에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하고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이제 핸드폰 시장이 된 거가 정서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그 페이스를 맞춰서 하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약인 건지 아니면 이현 의원님이 도당위원장을 출마를 했어서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한덕구를 하나로 모으는 원심력을 갖게 된 집결이 되셨군요. 모르겠는데 한결 어떠한 분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좀 더 합을 더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또한 또 세상이 전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치민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목전에서 목두가 되고 같이 그거를 또 같이 읽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사실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잘 적응하고 누구보다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게 저의 이제 역할이기도 해서 잘 합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선을 아주 잘 지키면서 되게 아이돌 여러분 같았어요.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저기 정재우 의원님도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달라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보면 일단 바뀌셨잖아요. 저희 의원 이제 변재일 의원님은 저도 이제 보셨기 때문에 또 이제 다선 의원이셨었고 뭐 지역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수재봉 의원님이 당선되시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의원님에 대한 당연히 주민분들 호기심이나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변재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 관료 출신이시고 특히 이제 과기부라든지 과기부 차관하실 때는 그런 전문성을 이제 통해서 가방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가속기라든지 이런 성과로도 이제 이어내신 분이고, 또 홍재봉 의원님도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오랜 또 뭐 시민사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고 또 상임위도 이제 또 산자위로 이제 또 새롭게 또 선택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편견적으로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사실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주민분들이 아직 늦게 이제 새롭게 적응해 나가시는 단계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민분들 좋게 봐주시고 기대도 많이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송재봉 의원님하고 되게 친해서 잘 알아서 되게 친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힘드실 텐데 저희 막 아까 뒤에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그랬는데 이렇게 OX로 들어주세요. 1번 청주시 의원이 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세모. 네. 그 주민들이 관심 없는 게 내가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솔직히. 차라리 나한테 관심 없는 게 더 좋아. 좋았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 한 번 일에 있으면 또 그런데다.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면 되고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드릴게요.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저런 의원은 내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선배 의원이 있다. 세 분 다. 이름 얘기 안 했는데 알 것 같아서. 네 번째 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받는 의정 활동비 솔직히 적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네, 솔직히. 네, 좋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2026년 이제 지방선거 또 하잖아요. 제4대 청주시 의회나 혹은 더 높은 선출직으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당연한. 되게 고민 없이 드셨어요. 당연한 질문. 저는 되게 고민하실 거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 네. 대부분 세 분이 비슷한 답변을 하실 때도 있는데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요거 하나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걸 하나씩을 딱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관심, 실질적으로 아마 청주 시민 중에 자기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 있죠.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네. 이게 제가 고민 정말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뭐 할 때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걸 느껴지면 더 이렇게 부담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약간 다른 데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순한 맛의 이유였네요. 그런 차원에서. 알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다른 네, 데 달라. 끝에서 두 번째 다음 선거 네, 네. 선거 관련해서 제가 오를 들었는데 이 오를 들은 거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번지 점프를 뛰었습니다. 번지 점프를 뛴 이유는 제가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했을까에 대한 계속 자기 질문이 스스로를 너무 괴롭혀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쨌든 제가 처음에 출마를 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지금도 2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았고 지금도 제가 자라서 2026년도에 나오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들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분명히 정치는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성숙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참여를 해야지만 정치는 발전할 수 있다. 정치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나쁜 사람들이 다 해먹을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저 언제든 내려놓을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무조건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텐션은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치 않을 것 같은데 번지점프를 뛴 거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제가 이런 마음이면 제가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데 나은 정치가 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후회도 하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여한 없이 정치하자. 그 마음. 번지점프의 좋은 긍정적인 효과. 이거 나중에 출마 선언문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아 그런가요? 전현욱은 정치인 멘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정재 의원님은 어떤 질문에? 어려운 질문. 네. 일단 뭐 저도 추가 선출직 뒤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저도 첨언 첨언을 해보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두 분에 비해서 조금 경력도 좀 짧은 상태이고 많이 젊은 상태로 나갔었는데 주민들께서도 이제 후보일 때도 그렇고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또 선수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조금 더 경험을 쌓아서 뭐 더 크게 또 지역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치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이제 재선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선 의지라든지 그런 시민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다면 사실은 일할 동력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상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의 전 숙명과 같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또 더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책임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정치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2010년도에 만 30살 때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출마를 했냐면 거의 선거 앞두고 한 뭐 100일도 안 돼서 그냥 막 출마 한번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이 시일은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 말고 다른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그냥 우연치 않게 당선돼도 안 되겠구나. 왜냐면 그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로서 신당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뭘 하고 싶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어떤 봉사든 어떤 방법이든 인정받는 거라면 그거로서 사업을 같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하는 이런 것들 한 상태에서 좀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또 막연하게 민주당에서 공천받으면 당선돼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것보다도 뭐 그런 활동들을 나중에 민심을 먼저 다지고 올라오는 게 좋겠다. 준비를 하자. 네. 그거랑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당에서 공천을 주는 거니까 당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우리 시장 어디서 나갈 때 관료 출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관료 출신이 그냥 어느 날 딱 떨어져서 가고 뭐 조금 있다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민주당에 많이 영입해갖고 네. 출마시키고 뭐 그 사이에는 뭐 시민사회단체 출신들 뭐 출마 막 영입해서 출마시킨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 그 뭐 육성된 네.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될 이제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활동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말씀과 함께 해주십니다. 네, 저는 뭐 최재단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서 청년으로 사실 출마를 시작했는데 청년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만 45세 이하는 이제 청년으로 하고 여성에서 청년에는 30%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번이라는 기운을 달고 더불어민주당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저는 정치가 꿈이고 정치인을 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의 쭉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정치와 연결이 깊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또 도종환 의원님을 국회의원실에서 모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의 꿈이 있다라면 본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정치를 원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치를 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긍정적으로, 역동적으로 가고 싶다라면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과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또 크게는 뭐 문화체육, 종교, 봉사 모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직능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바르게 살기라던가 새마을이라던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다못해 뭐 유부녀라면 학부모회라든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나 시민사회단체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장 먼저 탑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늘상 체득화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사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두고 저는 가장 합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것도 사실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고 역량을 갖춰야지만 견뎌낼 힘도 있고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고 민원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것들도 탑재가 되어야지만 사실 의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 뭔가 의원이 딱 반짝하고 됐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굉장한 양으로서 의정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잘 맞아떨어지고 준비가 되어야지 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이 제가 몰랐을 뿐이 사실 저도 준비가 되었던 그 과정이었구나라고 알았던 거고 특히나 남성들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사실 고민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고 친정이 있습니다. 삶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삶들 중에서 특히 내 와이프가 내 엄마가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라는 거에 대해서도 가정의 분위기가 출마해서 역시 우리 딸 역시 내 와이프 이러면 너무나 감사하시고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동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남편이라든가 가족의 서포트가 필요한지도 분명히 점검해야 되고 서로 협조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출마 어렵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왜냐면 성관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현수막이며 뭐 인내하는 거는 여러 가지들이 공고문이며 네 저희 지역구 제가 했을 때마다 5천이 넘었거든요. 인구수에 따라 현실적으로 네. 5천은 정말 최소한이고요. 그 이상의 활동하는 기능값 밥 먹고 어쨌든 사람 많고 각자 맞추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고프고 돈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게 농담이면서 정치활동인 거고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 우리 정재 의원님들 사실 저는 같은 동료 의원이면서 안쓰러운 게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할 비용도 사실 아마 없을 거예요. 갑자기요? 진짜 필요하지만 의원 활동하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비용은 당장 활동할 비용조차 떠나는데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감내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정재호 의원님 독이 될 것 같은데요. 훌륭하신 약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해달라 그랬더니 저돈 받기 어렵다 해주셨어요. 선물이 나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그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하려면 끝이 없는 게 사실 의원 활동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도 지금 제가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이제 필드에서 막상 이제 후보자로서 이렇게 뭐 인사를 드리고 여러 준비물들에 뭐 응원도 듣고 질타도 많이 들었고 사실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질문 취지랑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자네가 이거 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아 사실 뭐 질문도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얘기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 자식보다도 뭐 10살 어린데 자기가 뭘 하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좀 우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저를 채찍질하는 좀 동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최연소로 하고 있고 또 제가 20대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마 최초로 사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뭐 지역의 대학교에서 막 학생회도 했었고 그런 꿈을 키워나간 친구들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청년위원님들이 사실 어떻게 4년간을 보내느냐가 저희 또 꿈을 키워나가는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이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없냐의 또 문제로 지켜질 수 있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정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또 저희 저번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청년 의무공천 같은 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 저는 사실 수혜자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 답이라서는 아닌데 실제로 제가 좀 좋아하는 통계인데 세계 의회 연맹이라고 있어요. 그 전국에 전 세계 100 몇십 개 이제 국외 이제 의원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 건데 그 45세 미만 50세인가 45세 미만 의원 비율이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에서 세 번째나 그렇습니다. 몇십 개 중에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조금 세대별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청년으로서 또 보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또 나이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전문계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정치가 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다양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 가지 돈 필요합니다라는 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20대 청년이랑 뭐 60대 분이랑 그 여러 가지 준비 여건에 있어서 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조금 허물고 좀 기회장을 여는 방면법도 된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세대별 공천이라든지 좀 청년들이 섞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교육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정치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 관련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독일식 뭐 이게 정당 교육 훈련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깨너머로 알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사실 정당 공천제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실 현실적인 구조에서 어쨌건 좀 무소속으로 시작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또 현재 시민분들이 보내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공당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합치시켜서 또 이제 개진하는 것을 좀 동의하시는 형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당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군소정당도 있고 할 텐데 그들이 좀 교육훈련 체계를 좀 강화를 해서 실제로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들이라든지 또 나이가 좀 많지만 정치 초년생분들의 조금 기회 장이라든지 훈련의 장이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또 주민분들의 그런 자매가 뭐라는데 뭐 나이가 충분하다 이런 것에 대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훈련 체계의 확립이 좀 꼭 좋은 발언만 열심히 이제 조례도 열심히 네. 관심 있는 조례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좀 관심이 별로 없더라도 좀 찾아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없는 것들 좀 빠져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도 좀 채우는 작업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빌드업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제가 상임위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풀로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네. 지난번에 도시에서 제자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번에 또 보건환경으로 왔는데 지금 어쨌든 의회에 계속 있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한번 준비 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큰일 났다 하신 분. 네. 큰일 났다. 네. 누군가는 큰일 났다. 예, 저는 뭐 일단 지역구 의원이 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제가 꼭 관철시키고 싶은 거 중에는 일단 고창 제가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최근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그것은 꼭 지금 고창이 직면한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둘째는 이제 고창 방사적기 관련해서 네. 관련 인프라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제가 조금 꼭 중점적으로 좀 후반기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이 지역구 외에 좀 정책적인 거는 인구 정책을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출산 정책은 국가의 책무인데 사실은 출산율은 지금 조금 바쁘고 상태에서 저는 전입 정책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청주시는 이제 첫 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관철시켜 나가려고 조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